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청년층을 지배하는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낸 국민연금, 나중에 단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런데 거시경제 전략가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공포를 완전히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서 돈이 안 나오는 상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상 연금 지급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경고하고 싶은 것은 돈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노후의 모든 설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잔인한 진실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기금 고갈이 아니라 바로 실질 구매력의 파괴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숫자는 줄지 몰라도 그 숫자가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2003북 청년들의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평균 부채가 1,600만 원을 넘어가고 평균 월급 266만 원 중에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가 210만 원을 상회합니다. 빚 갚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0만 원 남짓이죠. 자, 이 상황에서 30년 뒤에 국가가 여러분에게 연금 100만 원을 꼬박꼬박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 그때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5만 원, 10만 원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국가가 주는 100만 원으로 한 달 식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덮친다면 그것을 과연 노후 준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그 어느 세대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일하는데도 노후가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모순과 결함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잔인한 수학적 결론과 함께 여러분이 국가 시스템의 부품이 아닌 주인이 되기 위한 고급 경제 전략을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른 채 맞이하는 30년 뒤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파국의 시나리오와 생존법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왜 국가 시스템은 우리에게 이토록 가혹해진 걸까요?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은 저출생과 고령화가 연금 시스템에 가하는 치명적인 압박입니다. 원래 연금이라는 것은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그야말로 파국적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44%대로 추락하고 있고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벌써 4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금을 지탱해 줄 기여 인구 자체가 아예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주목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경제 위기 때마다 국가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뿌리는 돈이 풀리는 순서입니다. 국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은 마치 학교 급식 배급 줄처럼 움직입니다. 맨 앞에 선 사람들은 고기 반찬을 식판이 넘치도록 담지만 맨 뒤에 선 사람들은 국물만 겨우 구경하게 되죠. 통화량은 언제나 금융기관에서 대기업으로, 다시 자산계에서 마지막으로 월급쟁이에게 흐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산가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을 선점하고 가격을 한껏 올리고 있을 때 맨 끝줄에 선 여러분의 급여는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적게 오릅니다. 결국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가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 상승 속도보다 무려 50년 이상 앞서가는 잔인한 수학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모님 세대인 70, 80년대만 해도 고속 성장기였습니다. 연급여가 10%에서 20%씩 올랐고 성실히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봉은 고작 23% 오르는데 물가와 자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수조 원의 유동성이 공급되지만 그 혜택은 자산을 가진 자들이 독점하고 그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의 고통은 고스란히 월급쟁이의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내가 받는 돈의 가치까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문제는 국가가 결코 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진짜 민낯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 제도를 폐지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국가는 결코 연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파도가 덮쳐 시스템이 멈추려 할 때도 국가는 돈을 찍어내서라도 시스템의 수혈을 계속해왔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은
그 수혈의 대가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연금의 미래는 아주 명확합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며 결국에는 더 적게 받는 형태의 개혁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산술적인 필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여러분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 소득을 아주 정교하고 직접적으로 압박할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유명 프랜차이즈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본사는 은행에서 3%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오지만 정작 가맹점주에게는 15%라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수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은 언제나 설계자에게 유리하고 그 시스템에 참여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을 굶겨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영역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 생활이지 우리가 꿈꾸는 안락하고 품격 있는 노후가 아닙니다. 이 냉혹한 차이를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마치 가맹점주가 본사의 선의만을 믿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시스템의 참여자로만 남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시스템의 유지 비용을 감당하는 부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설계한 연금이라는 틀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틀은 이미 여러분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력한 성벽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 성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국가가 발표하는 화려한 통계보다 훨씬 더 냉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고작 51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후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80세, 90세를 넘어 100세까지 이어집니다. 무려 40년이 넘는 거대한 자산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현재의 4050 세대는 역사상 가장 가혹한 고통을 겪는 샌드위치 세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로는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간병비로 매달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하고 아래로는 취업이 늦어진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죠. 자산이 고갈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노후는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처참하게 앗아갑니다. 최근 장례 문화에서 빈소조차 차리지 못하는 무빈소 장례가 10명 중 3명꼴로 급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간소함을 추구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자산이 완전히 바닥나서 더 이상 선택할 힘조차 남지 않은 절망의 결과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나 자산 운용이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S&P 500 같은 지수도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는 단 한 달 만에 34%가 폭락하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기도 했죠. 하지만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회복되었고 장기적으로 연평균 10%의 수익을 냈습니다. 수치로 비교해 볼까요? 20년 뒤 은행 예금에만 의존한 사람은 1억 7천만 원을 만드는 데 그치지만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 S&P 500에 투자한 사람은 3억 8천만 원이라는 자산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 2억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바로 여러분 노후의 존엄성을 결정하는 행동의 비용입니다. 국가의 연금이 기초생활을 겨우 지탱해 줄 때 이 2억 원의 차이는 여러분이 아플 때 좋은 병원을 갈 수 있는지,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마지막 길을 초라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함이라는 착각에 빠져 가장 위험한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설계하는 노후, 부의 시스템으로 갈아타라.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기초 생활을 보장할 뿐 당신의 안락한 노후는 오직 당신이 구축한 자산 시스템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에 의존하는 나약한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대신 개인의 자동화된 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야 하죠. 그 첫걸음이 바로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이 계좌는 국가가 주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습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일반적인 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연말 데드라인입니다.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한도 2천만 원은 나이사의 연간 납입 매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영원히 사라지는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일단 계좌부터 만드십시오. 지금 당장 넣을 목돈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올해의 2천만 원 한도가 내년으로 2월 되어 나중에 큰 돈이 생겼을 때 그만큼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S&P 500 같은 우량 자산에 대한 적립식 투자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복리의 힘을 믿으십시오. 시작이 늦어질수록 여러분이 잃는 것은 단순히 몇 퍼센트의 수익금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잃는 것입니다.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증권 앱을 켜고 ISA 계좌를 만드세요. 그것이 시스템에 착취당하는 부품으로 남을 것인지,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노후의 존엄을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오늘의 결정적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한 노후라는 지도 위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경제적 통찰을 얻어가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가혹한 시스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